안녕하세요. 2월 1주차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보시면 해외 악재가 많이 소멸이 됐어요. 특히 지금에 있는 중동시장 유가, WTI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많이 소멸이 되면서 해외 시장들이 안정화 장세로 가다 보니까 지수가 2주 연속 상승을 했죠. 1880선까지 올라왔던 지수들이 지금 1910선을 넘어오는, 다시 안정화가 빠르게 되고 있는 장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해외 증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벤트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중국이 그 하방정 직선 2700선부터 2500선까지 밑에 있는 지수 바닥을 본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3000 밑으로 가가지고는 쉽게 더 빠질 자리들이 없다. 2700선 확인하고는 돌아설 것이다. 여기까지 예측한 건 아니었지만 중국 시장이 되게 안 좋다. 그래서 4500선에 매도 나간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앞으로 중국 시장 더 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두 번째, 중국 쪽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에 있는 경기 부양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물론 이게 실망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재정 정책, 돈을 풀고 통화 정책, 금리를 낮추는 이 두 가지 정책을 같이 쓰는 유일한 경제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한 가지, 유가가 계속 반등을 하고 있죠. 26불까지 갔던 것들이 지금 33불대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6불이라고 하는 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원유 채산성이에요. 원유를 그 1배럴당 26불 정도가 원가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 중이다. 왜냐? 오펙에서 감산 논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미국 FRB에서 미국에서 FOMC에서 뭐가 있었죠? 금리에 대한 언급들이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3월까지는 동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유럽과 중국과 미국, 또 유가 반등들이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다. 여기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에 있는 해외 악재로 불렸던 것들이 급격하게 소멸이 되면서 지수가 급격하게 빠졌던 1830선까지의 터치를 다시 되돌리고 있다. 그래서 안심을 할 수 있는 한 주적, 지난 2주 동안 2주 연속 상승할 수 있던 이런 동력이 됐던 거고요. 여기에 이번 주를 본다고 하시면 지수에 대한 상승이 지속될 것인지, 한번 눌림이 발생할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해외 증시, 특히 오일머니 쪽에서 노르웨이라든지 사우라든지 이 국부펀드 쪽에서 외국인 수급을 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잦아들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수가 하방,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수급적으로 본다고 하거나 외국인 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하거나 해외에 있는 요인들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1920선, 1960선 뭐 이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한데 바로 올라갈 것이냐 눌리고 갈 것이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에 반응하는 외국인의 수급을 잘 확인하고 지수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라고 한 정도만 대응하는 거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매매를 했었던 코넥스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단타도 2번 정도 했고요. 실제적으로 오늘 아침에 전체 다 매도를 했는데 8,880원 정도의 매수 추천을 드렸던 것들을 9,300원 정도에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달,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초까지 해가지고 수익률이 한 4%에서 5% 정도 확인을 해드렸고요. 지금은 수익이 난 상태에서 특히 5개월 정도 운영한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급한 거 없이 지수에 대해서 눌림, 외국인에 대한 수급, 해외 악재가 어떻게 소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이상으로 2월 1주차 OM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